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e스포츠를 주제로 이야기해봤죠. 네. 피파 온라인 4 유저들의 불매운동과 그에 대한 운영진의 대처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 물어다 드렸습니다. 이후에 넥슨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설문조사 결과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이제 박정무 실장이 네. 설명하는 내용이 올라왔죠. 하지만 이거 역시도 이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튜버 그리고 BJ들 그리고 유저들은 박정무 실장이 계속 EA와 협의하겠다, 노력하겠다 등의 이런 형식적인 답변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축구, 배구, 야구, 그리고 저번 주 e스포츠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아직 안 다뤘죠. 그게 뭘까요? 탁구? 탁구. 네. 탁구도 아직 안 아직 다뤘죠. 안 탁구도 다뤘겠죠. 다뤄야죠. 아니면은 이번에 좀 새로 시작한 컬링? 컬링. 컬링. 컬링도 좋죠. 아니 골프도 있지 않나요? 골프. 골프도 있고. 근데 뭐 이거를 아직 안 다뤘는데 민수 씨 뭐예요? 이게 좀 민수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는데 네. 이거 바로 안 맞으시네. 그 바스켓볼? 바스켓볼? 예스. 갑자기 영어로. 요즘 그 성대모사 때문에 좀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4대 프로스포츠 중 하나죠. 나머지 3개 저희가 배구, 축구, 야구까지는 다뤘는데 농구는 아직 안 다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민수 씨가 이거 뭐 저희 이제 주제 정할 때 계속 농구하면 안 되냐고 아, 맞아요. 때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네, 쫄랐죠. 네, 진짜 쫄랐죠. 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농구를 좀 다룰 타이밍이 왔어요. 맞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분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종목을 다뤄봤지만 농구 이슈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이제 바로 지난 1일 KBL FA 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스와로즈가 지난 27일 네. FA 시장이 시작된 농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농구 FA를 저희가 이야기해보기 전에 농구계에서 좀 화제가 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최근 오리온의 새로운 감독으로 취임한 강을준 감독에 대해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리온의 전 감독은 추일승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도중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이 빈자리를 메운 사람이 바로 김병철 코치였습니다. 이 김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잔여 시즌을 맡은 것이죠. 이 김병철 코치는 오리온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요. 김병철 코치는 오리온 창단 멤버로 입단해 코치 생활까지 한 팀에만 몸을 담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현역 시절 번호인 10번은 오리온의 영구 결번이 되었고 2015-16 시즌 코치로서 오리온의 우승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오리온의 새로운 감독이 필요한 시점에 당연히 누가 감독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뭐 김병철 코치로 답이 귀결이 일단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강을준 감독이 취임을 한 것입니다. 네, 이 강을준 감독은 2011년 LG 감독에서 물러난 후 9년 만에 코트로 복귀한 것인데요. 모두가 당연히 김병철 감독 대행이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뜬금없이 코트를 떠나 있던 강을준 감독이 취임해버리니 농구 팬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강을준 감독이 전술이 없는 감독이라는 의견 역시 많아서 전체적으로 농구 팬들은 이번 선임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수 씨, 제 정리가 좀 어떠했나요? 좀 농자를 같았나요? 네, 되게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영혼 없는 답변 같았는데. 대본에 써있나요? 제 말투가 원래 이래서 네, 좀 네, 오해를 알겠습니다. 많이 삽니다. 네. 맞아요. 네, 김병철 코치가 감독으로 선임이 안 돼서 저도 그렇고 농구계 안팎으로 많이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10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을준 감독이 LG 시절에는 계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은 하던 전력을 만들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번 시즌 밑바닥까지 간 오리온을 다시 끌어올릴 수는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또 작전 타임 듣는 재미도 쏠쏠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다들 강을준 감독이 성리학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성리학자? 왜 성리학자예요? 그 유튜브에 강을준 감독 어록 모음이라고 치면 이제 네. 그 강을준 감독이 작전 타임 때 이제 했던 인상 깊은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네.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성리학자가 왜 성리학자인지. 네. 아, 성리학자요? 뭐 대표적인 어록으로 뭐 어떤 게 있나요? 그죠. 왜 성리학자인지, 그 유래가 어떻게 네, 유래가 되는지. 뭔지. 그 이제 승리라는 게 있잖아요. 단어 승리. 네. 네. 근데 이제 강을중 감독이 약간 이제 그렇죠. 이제 경상도 쪽. 분이시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약간 성리 이렇게 발음이 되어서 아, 그래서 성리. 네, 그래서- 성리했을 때 영웅이 나타나. 아, 이러면서 네, 맞아요. 해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성리학자로. 네. 강일준 감독이 그래서 성리학자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별명이 성리학자라고 많이 불리게 되나 봐요. 네, 오. 맞습니다. 이렇게 감독들 별명도 이렇게 농구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들 별명도 좀 재밌게 짓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앞에 선우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병철 감독 대행이 다시 수석 코치로 돌아가고 강얼준 전 LG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리온 부회장인 허인철과 강얼준이 마상거 선후배 사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의 경우 오리온 내에서 입김이 센 사람이라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향 오리온스 측에서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 거죠. 반면에 또 보면 5월 1일에 너튜브에서 강얼준 감독의 포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얼준 감독은 명문팀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 시작으로 자율적이고 스피드 있는 농구를 통해 팬에게 즐거움을 주는 농구, 감독 눈치를 안 보면서 선수 자율적인 농구, 신이 나는 농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아까 앞에서 현우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술이 딱히 안 보인다라는 점을 표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수 씨 말처럼 성리 감독이라 불리는 강준 감독이 과연 어떻게 이번 감독직을 수행할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팬들의 예상이 그랬고, 추일승 감독이 감독직을 떠나면서 앞으로 이 자리는 내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사실 구단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정황상 김병철 코치 선임이 확실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단에서 계약서를 내밀고 다음 시즌 감독이 되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또 그런 증거도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추측은 사실 억측이 될 뿐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김병철 코치가 구단의 레전드라고 하니까 이 레전드를 대우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죠, 채원 씨? 네. 구단 창단부터 지금까지 한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병철 코치님이 감독으로 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앞서 말하셨듯이 결정은 구단에서 하는 거고 이 소문들도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단순히 소문일 뿐이잖아요. 그쵸.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또 빛을 보게 되니까 김병철 코치님이 저희가 지금 코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감독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날도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멋진 말씀하시는 얼굴은 왜 이렇게 빨개지셔가지고. 이번에 어록을 하나 남기셨네요. 네. 명언입니다. 네, 이채원 선생님의. 네, 멋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국 구단의 선택은 강울준 감독이었습니다. 네. 프로는 결과로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저희가 신인 감독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울준 감독님의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감독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구단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좋은 성적을 내달라. 그게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취임 선물로 이제 선수들 영입이라든가. 그죠? 네. 그렇죠. 축구나 야구나 다른 스포츠들도 이제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을 좀 외부에서 많이 영입하곤 하죠. 네. 채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원 씨가 어디 팀의 감독이 됐다. 이랬을 때 구단이 나한테 이걸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좋은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대접이라는 좋은 게 대접. 뭐예요? 차 사주고 네, 그런 거? 집 사주고. 집 사주고? 그것도 좋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현우 씨랑 민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물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제공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자원들로 팀을 만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구단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가장 큰 작업이 아닐까 싶네요.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팀에서 이런 이유로 FA에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농구 FA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구 FA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일부 FA 선수의 전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 FA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인간 독사기 성대모사의 제왕 민수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협상 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좀 이제 개선된 점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 기간이 이제 원소속 구단이랑만 이제 우선 협상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이제 원소속 구단과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계약 미체결 선수를 대상으로 이후에 이제 다른 구단들이 영입 의사를 밝히시 최고 제시액의 10% 이내의 경합 상황에서만 이제 선수에게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올해부터는 15일까지 모든 구단과 자율적인 협상이 가능하고 이후 미계약 선수는 타 구단의 영입 제안서를 받고 연봉과 상관없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단이 제시한 연봉과 상관없이 선수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진짜 FA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선수 계약 발표 관련해서도 원래는 그동안 마감 기한에 맞춰 보도자료를 일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15일 끝나면 한꺼번에 다 나오는 식으로. 네네. 그러나 이제는 구단이 FA 선수 계약하면 이제 바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더라고요. 이전에 FA 시장을 살펴봤을 때 소식이 이제 빨리 안 전해져서 그런 이제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KBL이 잘 다뤄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슈가 좀 부족한 KBL 입장에서는 좀 이와 같은 변화가 또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민수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프로농구 FA는 바로 우선 협상권 폐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FA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우선 협상권 폐지로 이 변화된 FA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네. 일부 선수를 각 조사해왔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네. 저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라서 저는 딱 2명 알아봤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의 이관희 선수와 전주 KCC의 신명호 선수인데요. 네. 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두 선수를 선정한 이유는 이관희 선수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선수더라고요. 아, 조금 흔히 말하는 그 돌 플러스 아이의 기질이 있는 선수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 하승진 선수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이 농구계를 저격한 영상 다들 보셨죠? 네, 본 적 있어요. 네. 네. 그 말을 좀 반박한 걸로도 유명해요. 맞아요.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왜 지금은 안 그렇다 약간 이렇게 한 걸로도 유명하고 맞아요. 또 KCC의 이정현 선수라는 이 선수가 앙숙으로도 유명한데 아, 네, 맞죠. 이정현 선수와는 같은 대학 1년 선후배,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가 후배고 그리고 또 상무 시절 이제 군팀이죠. 그때도 선후임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관희 선수가 후임이고. 꽤 악연인데요, 그 네, 정도는. 좀 이게 많이 실제로 이 두 선수가 경기장에서 부딪히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네. 좀 저는 이게 악동 같은 이미지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 선수 어쨌든 FA 전망을 한번 보면 삼성에서도 이 선수가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잔류를 반드시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문제점도 서서히 고쳐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고 뭐 다른 팀에 데려갈 만큼 매력적인 선수라고는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민수 씨? 네, 요즘에 또 이관희 선수가 부상이 좀 많아서 잔부상이 좀 많고. 네, 한 20분씩밖에 못 뜁니다. 아, 그러면 더더욱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네. 네, 다음은 좀 신명호 선수입니다. 이 선수 저도 들어봤는데요? 네, 신명호 선수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 유명하시죠. 신명호 선수 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네. 바로 신명호는 놔두라고. 아. 이 놔두라고와 같이 붙어야지 주인공 그 놔두라고의 주인공으로 네. 그 신명호 선수입니다. 네. 신명호 선수도 원클럽맨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슛이 조금 약한 선수로 알려져 있죠. 이게 그래서 놔둬야 되죠. 네. 이 선수 역시 이름은 유명하지만 이렇게 대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명호는 놔두라고의 그 장면을 네. 또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아, 여기였군요. 네, 여기입니다. 코너 속의 이걸- 코너죠. 이걸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걸 준비하셨다고 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다 아실 텐데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민수 씨의 그 복사기 같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 거기까지.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신명호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슛이 굉장히 약한 선수예요. 근데 전자랜드, 인천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이죠. 유도훈 감독이 선수들이 신명호 선수를 계속 놔두라고 했는데 계속 신명호 선수 슛할 때 가서 방해하려고 한 거예요. 수비를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유도훈 감독이 한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호는 놔두라고 내가 40분 내내 얘기했는데 말귀를 안 들어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네. 네. 잘했는데. 네, 잘했어요. 아니, 네. 그동안 못한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그쵸. 이명수 캐스터도 잘 따라했고,
박은빈 씨도 잘 따라했고 그리고 마지막 유도훈 감독까지. 와, 진짜 못하는 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개그맨에 뭐 안윤상 씨가 있다면은 뭐 스왈로즈에는 이민수가 있다. 이걸 네. 보여주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성대모사를 뒤로 하고, 저도 이번 농구 FA 시장을 조사해 봤는데, 이제 저는 슈퍼스타 대여급 이 선수들보다는 좀 직전감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척급 선수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DB의 김현호 선수인데요. 처음 들어본 분들 좀 많으시죠? 네, 김현호 선수. 김현호.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이 김현호 선수는 지난 시즌 데뷔 이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막강한 경쟁자들인 두경민, 허웅, 김태술 등의 선수들 사이에서도 수비 능력과 클러치 능력으로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뭐 이미 여러 구단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 DB 역시 셀러리 캡이 지금 넉넉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김현우 선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랜드의 김지환 선수인데요. 이 김지환 선수는 앞서 소개해드린 김현호 선수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 김지환 선수는 2년간 불미스러운 일과 공익 근무 때문에 코트를 비웠다가 지난 시즌에 코트로 다시 돌아왔는데 2년간의 공백을 무색해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가드 자원이 필요한 팀이 충분히 눈독 들일 만한 선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수는 LG의 유병훈 선수인데요. 유병훈 선수는 최근 2시즌 동안 부상이 잦았긴 했지만 패스에 확실한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외국 선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유병훈 선수가 육각형 선수, 즉 밸런스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그 육각형이 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현호, 김지환 선수들과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유병훈 선수 역시 충분히 KBL 팀들이 탐낼 만한 자원입니다. 네. 네, 저는 이대성, 장재석, 김민구 세 선수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대성 선수 관련해서는 이번 FA 최대어가 이제 이대성 선수랑 장재석 두 선수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 그렇게 보기엔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말도 꽤 들리긴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대성 선수는 이제 1년 전에 챔프전 MVP도 수상하고 최근 3시즌 동안 나름 수준급 성적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단 한 시즌도 풀타임 출전 시즌이 없어요. 거의 다 20경기 넘게 결장을 했을 겁니다. 뭐 54경기거든요, 전체가. 네. 네, 그만큼 이제 경기 출장을 많이 못했고요. 네. 또 원래도 기복이 좀 있는 선수인데 이제 모비스에서 KCC로 트레이드된 이후 좀 더 심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대성 선수 필요로 하는 팀은 꽤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오리온이 가드진에 별로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KT도 허운 선수가 있거든요. 허재 아들. 네네. 허재 감독 아들. 네. 있긴 하지만 이제 백업인 그 최성모 선수라고 이제 준수한 활약을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상무에 지원한 상태고 그러고 이제 허운 선수도 아마 이제 곧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를? 네, 군 문제를 해결하러. 네. 그러면 이제 가드가 이제 남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KT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대성을 아마 영입한다는 소리가 나오곤 있는데 문제는 KCC에서도 이정현 선수랑 좀 포지션이 많이 겹쳐서 그 공격 효율이, 팀 공격 효율이 별로 안 났거든요. 그 이관희 선수와의 앙숙인 이정현 선수. 네네네, 그 선수. 네. 근데도 이제 KT로 간다면 이제 당장 이제 허운 선수랑 같이 뛰니까 정말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해요. 진짜 시너지가 엄청 잘 나거나 아니면 이제 두 선수 다 약간 이제 공격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볼 소유가 많아지면서 좀 공격 효율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KBL 레전드인 양동근 선수가 은퇴했으니까 다시 모비스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KBL에서는 트레이드 이후 1년 안에 다시 이전 소속팀으로 복귀를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모비스로 다시 복귀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재석 선수입니다. 장재석 선수는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대성 선수랑 이제 같이 뛰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 오리온이 이제 강을준 감독이 부임해서 그에 대한 이제 선물로 장재석 선수를 재계약하고 이대성 선수를 뭐 데려오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승현, 최진수, 허일영 등 덩어리 큰 선수들이 또 오리온에 있어서 그 셀캡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저 장재석 선수는 지난 시즌 이제 4번 포지션에서 좀 골머리를 앓았던 KCC가 좀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김민구 선수입니다. 김민구 선수는 뭐 농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농구계에서 모두가 주목을 했는데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시즌은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김민구 선수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내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큰 욕심은 없고 DB에서도 행복하게 농구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뛸 수 있는 팀을 원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이제 잔류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혹시 모르죠. 여론을 무릅쓰고 영입할 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김민구 선수가 사회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으니까 네. 약간 이게 좀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또 그 야구로 따지면 오지환 선수랑 좀 아마 좀 비슷하긴. 아, 뭐 병역 문제와 관련된. 네, 왜냐하면 야, 이제 그런 아. 일교로 이제 몸 상태 때문에 못 갔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는데 지금 잘 뛰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또 인해서. 네. 여론이 들썩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미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원소속팀 우선 협당 방침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 팀이 더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가장 눈길이 간 선수는 이대성 선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기가 적은 상황으로 관련해서 홀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선수는 그러면 바로 장재석 선수입니다. 제 생각에 국내 빅맨진을 보강하려는 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올 시즌 조금 아쉬웠지만 여전히 위력적이기도 하고 매력적인 선수로 많은 팀들이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좋은 빅맨진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은 또 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긴 하겠어요. 아직 주전으로 뛰기에는 보여준 게 많진 않지만 기대를 걸고 있고 또 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몸값이 올라간 거에 맞게서 선수가 실력도 올라갈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원소속팀인 오리온은 물론 빅맨 영입이 시급한 LG를 필두로 노리고 있는데 과연 이 선수가 종착지를 어디로 둘지가 이번 FA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알짜배기를 꼽히고 있는 선수가 바로 유병헌 선수인데요. 역시 많은 팀들이 영입 희망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성적도 준수했고 안정적인 플레이 타임 그리고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 몸값이 비싸지도 않은 점도 구미가 당기는 부분입니다. 가드풀은 포워드나 빅맨진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축 선수로 쓰기에는 아쉬운 선수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적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원소속팀인 LG가 잡으려고 하겠지만 다른 선수들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장 빅네임이긴 한데 입질인 적은 선수가 이대성 선수인데요. 실력은 확실한데 컨트롤이 쉽지 않은 선수이고 팀 내 케미스트리에 관련해서 아까 얘기해주신 케미스트리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만약 영입을 했을 때 팀의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팀을 재편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선뜻 어떤 팀에서 얘를 데려가겠다라고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제의를 받고도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 이재영 선수의 차기 행선지도 저희가 지켜보아야 할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비스는 양동근 선수의 은퇴에 따라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으로 좋은 선수들을 경쟁이 불가피하고 또 박경상, 김선 같은 선수에 대해서는 팀 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제 다음이 궁금한 상황이네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전에 FA를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느낀 게 외부 선수 영입도 중요하지만 큰 대여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인 팀 선수 먼저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GC 인삼공사에서 기승호 선수와 박형철 선수의 움직임이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에는 구단에서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두 선수들이 전 시즌에서 팀에서 좀 활약이 좋았고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힘썼더라고요. 아쉽게 3위라는 성적으로 종료를 하게 됐지만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략만 잘 짠다면 충분히 우승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승호 선수랑 박형철 선수 둘 다 2018-19 시즌 이적해 오면서 기승호 선수는 최근에 3점 슛 성공률을 끌어올리면서 팀의 활력소 역할을 해왔고 기승호 선수도 큰 신장 덕분에 수비에 도움을 줬죠. 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두 선수 모두 남아서 다음 시즌을 위한 칼을 한번 갈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 SK 김건우 선수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1등을 맛본 SK는 FA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급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 팀에서 5명의 선수가 FA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중 1명인 전태풍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4명의 선수가 나오게 됐어요. 그중에서 김건우 선수가 제일 붙잡아야 하는 선수 중 첫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서 사람들한테 확실한 인상을 남겼고 6번째 시즌 만에 44경기라는 많은 경기를 뛰었고 특히 수비와 자신의 장기인 3점 슛에서 수차례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어요.
뭐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책임감이 높아졌고 집중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도 나오더라고요. 또 SK 문경은 감독 또한 김건우 선수가 팀에 필요하다면서 이번에도 꼭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뭐 감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라면 연봉을 높여서라도 김건우 선수와 재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건우 선수는 팀에 남을 것 같다. 그렇죠. 아니, 그 감독님이 꼬시지 않을까요? 남아라. 네, 뭐, 남아달라. 사실 근데 이제 그쵸. 프로는 이제 결국 돈이 돈이- 따라 근데 그때 채원 씨가 배구 예상한 거 보면은 그대로 가기는 했어요. 좀 맞아요. 예언을 또 네. 잘하는 근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약간 보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지켜봐야 예상을 되겠네요. 딱 맞아요. 자신 있게 김건우 선수가 감독의 꼬임에 넘어가는 네. 잔류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FA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FA 제도도 아쉽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종목이나 다 똑같겠지만, 농구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걸로 보여요. 어떤 네. 점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 맞아요. FA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보상 선수 제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KBL FA는 연봉 서열 30 이내 선수는 영입 시에 이제 연봉의 그 전년도 해당 선수 연봉의 반 금액과 보호 선수 5인의 한 명 보상 선수 또는 그 선수의 200%의 금액을 내줘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이대성 선수는 자신이 30위 밖의 위치에서 이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비스 소속 시절 모비스 구단이 3억을 제안했는데 자신은 그냥 1억 9,500만 원에 재계약하겠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구단들은 보상 선수 부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직접 계약하기보다는 원소속 구단과 이제 합의를 해서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으로 이제 영입하는 경우가 좀 다반사입니다. 이번 FA 시장에서도 아마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충분히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규율이 이제 효력이 있는 건지는 항상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향후 KBL에서 좀 논의를 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KBL FA 제도가 좀 악용하는 사례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 네, FA 그렇죠. 제도. 그걸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자 프로농구도 FA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2019-2020 시즌이 종료되고 여자 프로농구도 FA 제도를 변경을 했어요. 네. 기존에 첫 번째 FA 자격을 얻은 선수, 그리고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선수 모두 원소속 구단하고 먼저 협상을 해야 됐고, 우선 협상권이죠. 원소속 구단에서 연봉 상한선인 이 3억을 제시하면 선수는 무조건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 후에는 첫 번째 FA 자격 선수는 이 방식을 유지하되, 두 번째 FA 자격 선수의 원소속 구단과의 우선 협상권이 폐지되고, 원소속 구단이 연봉 상한선인 3억을 제시해도 반드시 계약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봉 상한선 3억 원 때문인데, 아무리 타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가능케 하더라도 3억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WKBL이 의도한 자유로운 선수 이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3억을 제시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게 3억 제시한다고 해서 팀에서 불화가 크게 있지 않은 이상은 또 다른 팀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더 상한선을 늘리는 게 낫지 않냐. 이 3억 원을 조절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첫 번째 관건이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즌 또 20-21 시즌이 끝나고 또 한번 WKBL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농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양 오리온스의 감독 선임 논란과 농구 FA 제도, FA 자격 선수, 그리고 FA 제도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저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아주 민수 씨가 좀 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오늘은 좀 성대모사 되게 스무스하게 갔고 네, 그렇죠. 민수 씨의 날이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연습하고 있죠? 솔직하게. 연습이요? 네, 하죠. 집에서 거울 보고.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어, 항상 네. 가끔 저한테 겐톡이 와요. 이게 영상 보여주면서 잘 됐냐고 하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구 볼 거면 NBA를 보지 왜 우리나라 걸 보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저는 KBL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FA 제도가 선수들 쪽으로 이제 완화되는 부분으로 바뀌면서 선수들은 더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번 FA 시장을 통해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농구를 즐기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명언을 날리시네요. 오늘 채원 씨를 시작으로 민수 씨까지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FA 다뤄봤고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재밌는 주제로 핫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